안녕하세요. 세 번째로 인사드리네요. 오늘 그 공동주택 유지부에 대해서 학원 원장과 업체를 대표하는 김종욱입니다. 두 번째는 영상으로서는 다섯 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일반인들이 그 가장 많이 쓰고 컴퓨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컨텐츠를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에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많이 이제 인터넷에서 사고 사기를 많이 당하죠. 사기 당하지 않으시라고 오늘은 그 컴퓨터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왜 이런 보드가 나오고 왜 이 보드는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이 슬림 보드인데, 이 슬림 보드가 왜 사기를 당했냐면, 이거는 그냥 회사 업무용 한글이나 엑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드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그러니까 리소스가 거의 들지 않는.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컴퓨터에는 이제 멀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게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슬림 보드에는 게임을 돌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되게 불안해요. 전원부 쪽이 상당히 약하고 부품들이 거의 한 30%가 빠졌어요. 요런 이 데스크탑에 비해서 보드가 보시면은 부품이 거의 상당히 안 좋죠. 이게 메인보드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부품이 빠졌다라는 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부품 자체가, 컴퓨터가 서버 개념이, 서버가 비싼 이유가 이런 거는 이제 CPU가 하나고 얘는 두 개죠. CPU가, 이건 서버 보드예요. 이거는 데스크탑 보드. 요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냐, 게임방 같은 데 들어가요. 게임방에 슬림 보드를 쓸까요? 슬림 보드를 쓰면 그대로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바로 다운도 되고, FPS라는 그 게임 돌릴 때 초당 프레임이 나와야 되는데 초당 프레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왜냐하면 열도 많이 받고 오류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해요. 컴퓨터 자체는 불안할수록 가격이 싼 거예요. 그래서 이 슬림보드가 싸요. 왜? 이런 거 한 4, 5만 원밖에 안 가요. 보드 한 장이 비싸봐야 한 7, 8만 원도 안 가요. 근데 얘는 2, 30만 원, 비싼 건 60만 원도 가요. 이 데스크탑 보드.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몇 배가. 그래서 이제 일반 사기 치는 이유가 뭐 CPU 좀 올려놓고, CPU 올려주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것들이 보통 요거 CPU만 올려주고 램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이 가장 싼 보드를 갖다 달라 놓으니까 컴퓨터가 돌아갈까요? 절대 안 돌아가죠. 컴퓨터는 가장 낮은 속도로 가요. 뭐든지. 그래서 얘가 쉽게 말해서 메인보드가 있으면 CPU 있죠. 그다음 램 있죠. 그다음에 이 들어가서 메인보드 있죠. 요거 1, 2, 4. 그다음에 여기에서 메인보드에서도 또 이 칩셋이 있어요. 프로세서 칩셋이 따로 있고, IO 칩셋이 따로 있고, IO는 인풋, 아웃풋, 마우스, 키보드, 그 다음에 프린터, 이런 것들을 관장해주는 칩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 마우스나 키보드가 안 먹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입출력 장치에 있는 IC 칩인데 그게 죽은 거예요. 제어를 못하는 거죠. IO 칩이 죽으면 키보드나 마우스가 X돼요. 근데 이제 키보드 마우스, 정상인 키보드 마우스를 꼈는데도 동작이 안 되면 그 입출력 컨트롤 해주는 칩이 죽은 거예요. 그럼 메인보드에 요거를 살리려면 그 칩을 갈아주든가 메인보드를 부분 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슬림보드는 단점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콘덴서들이 있는데 전원부 쪽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이 CPU를 돌려주는 이 메인 이 입출력 이쪽에 그 메인 입력 단자에 있는 전원부들이 이 CPU에 있는 이 단자들이 보면은 콘덴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근데 얘는 몇 개 없죠.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장시간을 틀어놨을 때 열에 되게 취약해요, 얘가. 그래서 이제 삼보가 옛날에 이제 슬림 모드를 딱 만들고 일주일 만에 그 슬림보드 하고 몇 달 만에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어떤 사람이 이 전원이 켜졌는지 모르고 여행을 일주일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불이 났어. 슬림보드가 맨 처음에 났어. 추천. 왜 불이 났냐? 일주일을 켜놔서 열이 나서 이 컴퓨터가 녹아서 불이 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그게 신문에 이슈가 나면서 삼보 컴퓨터가 망했어요. 그 이슈가 나서. 그 슬림보드의 단점이 굉장히 단점이 그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도 게임도 해야 되고 자기는 뭐 유튜브도 프로그램도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한글 엑셀만 쓴다? 이 보드가 뭐 죽일 놈의 보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멀티로 쓸 때는 이 보드를 쓰면 안 돼요. 한글이나 엑셀이 회사에서 쓰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20-30만 원 뭐 요런 컴퓨터를 맞추기 위해서는 요런 컴퓨터 사용해도 돼요. 회사용. 회사용에서는 멀티로 사용을 안 해요. 게임도 안 하고. 그죠? 한글 엑셀이나 많이 써봐야 인터넷 정도 쓸 정도면 요 정도 써도 돼요. 상관은 없어. 그 대신 수명이 길지 않아요. 속도도 저하돼요. 그러니까 30%를 까먹었죠. 이게 슬림보드라는 게 30%를 전자 부품을 보시면 30%를 빼먹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그냥 말이 그냥 30%인데 그냥 50% 빼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 보셔도 그 반 크기밖에 안 되죠. 그죠? 반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품을 어마무시하게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까요? 슬림보드가 속도가 빠를 수 있을까요? 데스크탑에 비해서 이건 슬림이고 데스크탑 보드에 슬림보드하고 했을 때 얘는 이제 정상치고 빼먹은 게 없으니까 100%죠. 얘는 30% 빼먹었으니까 70%의 그 효율이 나요. 얘 100% 나면 얘 70%. 근데 70% 효율이 나냐? 안 나요. 얘랑 50% 속도도 안 나요.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1 속도로 떨어져요. 3배 속도로 뚝 떨어져 버려요. 예, 안정성도 떨어지지만 속도도 떨어져요. 속도도. 왜 떨어지냐? 칩셋이 기본 칩셋이 여기에 있는 칩셋이 얘 칩셋하고 같다고 해도 부품이 없기 때문에 이 버스 터미널 이 버스에 가는 속도 이 데이터를 날르는 이 버스 속도가 병목 현상이라고 그래요. 병목 현상. 메인보드가 얘는 8선으로 간다면 데스크탑은 쉽게 말해서 처리가 데이터 버스가 근데 얘는 8개에서 4개로 줄어요. 슬림보드는 기본적으로. 얘는 병목 현상이 없죠. 얘는 데스크탑은 8개 처리해서 8개로 나간다고 보면 그러니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는 8개 처리를 해서 CPU에서 데이터 버스로 4개로 줄어요.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엄청 막히는 이유가 병목 현상 때문에 막히죠. 줄으니까 2분의 1로. 속도가 줄으니까 속도가 어떻게 2분의 1로 줄어야 되는데 2분의 1 속도가 아니에요. 병목 현상 때문에 확 줄어버려요.
체감상 2분의 1 속도가 아니라 3배, 4배의 속도로 확 줄어버린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열이 발생해. 계속 충돌 나니까. 그러니까 부품도 적기 때문에 열도 많이 나고, 이 전자제품에서는 습기, 열 되게 안 좋아요. 제품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슬림보드는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에서는 절대 쓰면 안 돼요. 판매해서도 안 돼요, 개인용한테. 근데 인터넷에서는 이거 다 쓰죠, 싸니까. 그래서 싼 컴퓨터는 어떻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속은 거죠. 이 슬림보드가 좋다라는 사람은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자계산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전자계산기 구조가 이 구조기사가, 이 전자계산기 구조기사가 이 전자계산기가 컴퓨터예요. 컴퓨터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제가 전자공학하고 컴퓨터공학을 2개를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을, 이 전자계산기 구조 기사를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통신 쪽에서도 했고, 이 전자계산기 구조가 이 컴퓨터 구조인데, 이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컴퓨터를 조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속도를 못 맞춰요. 속도를. CPU만 죽어라 좋은 거 갖다 놓고 이런 보드 갖다 끼면 어떻게 되냐? 속도가, 얘가 뭐 70만 원에 했다면, 이거를 슬림보드에서 70만 원에 했다면, 그 뭐 100만 원, 아니 70만 원에 했다면, 그 싸게 조립한 30만 원 컴퓨터랑 비슷해요, 속도. 이 슬림보드를 끼는 순간 암만 비싸게 해봐야 같은 속도 나온다는 거예요. 30회에서 40만 원짜리. 왜냐? 이 보드 자체가 나쁘니까 속도가 나아지질 않아요. 싼 보드하고 싼 컴퓨터하고. 왜? 기본 구조가, 처리는 CPU에서 엄청 빨리 해봐야 시스템 버스에서, 이 메인보드에서 처리를 못해요. 처리를. 얘랑 안정성에서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의미상에선 부품이 반 빠졌다는 얘기인데, 반 빠진 게 속도로도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슬림보드는 단점으로 하면은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기본 첫째,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많아요. 짜증나죠. 왜? 오류가 많으면 뭐야? 발 안 하면 잘 떨어져, 다운돼, 튕겨. 증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확장성도 없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얘가 뭐 100% 돌아가냐? 얘도 아니에요. 안정성에서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얘가 한 5, 60% 먹는다면 얘는 30%도 안 나와요. 그냥 그 안정성이 그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한 6, 70%는 먹어줘야 되는데, 요 정도만 돼도 덜 짜증 나는데, 얘는 20, 30%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에서 완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짜증 나는 판에 사람이 만든 거라. 이 윈도우에만 버그가 2만 가지가 있고, 이 하드웨어는 버그가 없을까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없어요. 윈도우도 버그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버그가 없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컴퓨터는 소프트웨어하고 합작이에요. 근데 여기에 소프트웨어에도 에러가 너무나 많죠. 하드웨어도 당연히 많아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보드라는 게 가장, 엄마보드, 메인보드, 마더보드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 근데 가장 중요한데 어떤 걸 써? 지금 실태가 인터넷에 사는 게 메인보드를 취급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근데 모르는데 가장 중요해. 가장 중요해. 뭐가 중요해? 메인보드가.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CPU도 중요하지만 메인보드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제일 싼 거 써. 모르니까. 일반인 속여먹기가 제일 좋거든. 이 메인보드를 알 수가 없어. 배운 사람만 알지 이 메인보드가 중요한 거를 몰라요. 가장 중요해요. 메인보드가. 얘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자 이제 쉽게 말해서 메인보드에서 자 이게 램, 그래, CPU, IO, 인풋과 IO, 출력, 아웃풋, 인풋, 입력, 출력, 프린터, 관장해 주는 거. 이 메인보드에 각 입력 단자, 출력 단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메인보드가 비싼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확장성이에요. 여기서 이 단자가 몇 개가 더 있냐. 칩은 똑같아요. 시스템 칩은 똑같은 걸 쓰더라도 이 단자가 몇 개 입력이 되냐, 더 단자를 몇 개를 더 달아주냐, 그거에 따라서 확장성이 몇 개를 더 아웃풋에 입력에 몇 개를 더 갈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메인보드의 가격이 달라져요. 근데 칩셋은 똑같아요. 근데 이거 쓸까요? 많이? 필요 없어요. 50만원, 60만원짜리 메인보드, 20만원짜리 메인보드랑 똑같아요. 칩셋은. 그럼 어느 거 써야 될까요? 이걸 찾아서 써야죠. 이 칩셋이 같이 좋은 칩셋에 내가 쓸 인풋 아웃풋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의 가장 중요한 건 전원부 쪽에 콘덴서들이나 이 부품들이, 열판이라든가 콘덴서들이, 부품들이 잘 열이 안 받게 열판이 잘 돼 있는지, 이렇게 열판이 잘 돼 있는지, 이렇게 열판이 잘 돼 있나, 이렇게 돼 있나 보는 거예요. 열이 돼야 얘가 열을 식혀줘야지 얘네가 머리 아프면, 우리도 열 나면 머리 아프죠. 사람도 똑같아요. 얘도 얘 보시면 열판 있나요? 없죠. 열판 없잖아요. 슬림에 굉장히 취약해요. 열에 식혀줄 게 없어요. 열판이. 전자 쪽은 굉장히 중요한 게 열 관리. CPU는 열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프라이드 해 먹을 수 있어요. 이 CPU에. 왜 이렇게 큰 팬을 달아놓냐면 타. 이거 안 해놓으면 그냥 바로 그냥 수초에 그냥 다운돼 버려. 이 팬을. 그리고 이 팬을 왜 요 바람처럼 이 풍향으로 시키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요즘에는 뭐 겉멋 들어가지고 물로 해서 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일반인들한테는 의미 없어요. 이거 물로 해가지고 시키면, 이 바람으로 해가지고 얘가 CPU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이 풍향으로 해서 이 주위 단자에 있는 것까지 다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시켜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되는 거 수나 뭐 질소로 이렇게 시켜주는 걸 하면 별도로 다시 여기에다가 풍향을 집어넣어서 이 제품들을 시켜줘야 돼. 그걸 안 해주면 수명이 짧아져요. 메인보드. 이 데스크탑은 한 달, 두 달 켜놔도 안 죽어요. 얘 일주일 켜놓으면 죽어요. 열에 약해서. 그래서 PC방에 가면은 끄지 않고 계속 돌릴 수 있는 게 얘는 안 죽어요. 1년 내내 켜놔도. 서버는 더 하죠. 이 서버 컴퓨터는 열에 더 잘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조가. 그리고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버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CPU 속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CPU 속도는 오히려 서버 컴퓨터는
CPU 속도는 낮아요. 왜 그래? 왜 비싼데? 이거 일 처리를 하면, 물론 CPU 속도가 아주 느린 건 아니에요. 빠르긴 빠르는데 서버 컴퓨터는 병렬 처리. 개인은 커스텀 싱글 코어만 높으면 돼요. 이 개인 컴퓨터는 싱글 코어만 높으면 돼. 왜냐면 게임 같은 거 할 때 싱글 혼자 하잖아. 근데 이제 이런 서버 컴퓨터는 뭐냐면 이 내 서버에 10,000명이 들어올 거 10만 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들어오는 양의 리소스를 다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병렬 처리가 잘 안 되는 CPU면 싱글 코어만 높으면 한 몇만 명 들어오면 다운돼. 그러니까 서버가 디도스 공격이나 뭐 이런 걸 해서 공격해서 죽이는 방법이, 그러니까 한 번에 수백만 수천만 명의 이제 댓글이 그 디도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버가 죽어버려요. 10만 명 정도의 포화하는 서버다. 그러면 100만 명이나 1000만 명 집어넣는 거야. 한 번에 폭주시켜버려. 그러면 얘는 서버 다운이에요. 해커들이 그걸로 디도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하면은 이 서버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마비되죠, 마비. 그 역량을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서버가 좋아지려면은 그래서 계속 높여서 높이고 해서 이 병렬 처리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가 뒤지면 분산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서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옆에다가 또 해서 스타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도 서버 하나 더 넣고 이쪽에도 이저가 죽으면 이거 연결해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처리도 되고 이제 하나만 있으면 하나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 이 서버. 근데 이제 분산 처리가 되면은 이 서버가 죽으면 이게 살아 있어서 다시 대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분산 처리를 해서 요즘엔 많이 분산 처리해서 얘가 죽으면 얘가 살아서 다시 해주고, 근데 분산 처리를 해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재방송을 봤으면 컴퓨터 살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슬림보드 절대 사시면 안 돼요. 회사에서는 뭐 싼 거니까 써도 돼요. 회사는 뭐 한글 엑셀만 쓸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열이 안 나요. 한글 엑셀은 쓰셔도 돼요. 회사는 이게 회사용으로 업무용으로 만든 거예요. 가장 저렴한 거. 그 대신 저 같으면 회사에서도 이거 안 써요. 느리고 금방 바꿔야 돼요. 같은 가격이면 조금 더 주고 이거 쓰고 10년 써요. 이거 몇 년 안 못 써요. 느려서 속도가. 같은 가격이면 얘 조금 더 주고 얘를 10년 더 쓰지.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같은 사장님들 보시면 싼 게 비지떡이다. 컴퓨터는 고장나서 바꾸는 게 아니라 속도. 컴퓨터는 고장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다운돼서 느려서 박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좀 더 오래 쓰려면 안정적이고 빠른 컴퓨터를 사야 그러니까 보편화적으로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나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에서 상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거 하를 쓰면 오래 못 써요. 일반에서 하 이런 제품을 쓰는 거죠. 이거 오래 못 씁니다. 몇 년, 2, 3년 쓰면은 다 죽어버려요. 열 때문에. 요거 조금 더 주고 10년 써도 무방해요. 죽질 않아요. 일부러 죽이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 메인보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근데 메인보드를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컴퓨터 하는 사람 중에, 떠드는 사람 중에 컴퓨터가, 메인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 관장하잖아요. 다 관장해. 어느? 메인 칩셋이 따로 있어요. 메인 칩셋. 아까 데이터 버스 있죠. 이 버스 칩셋. CPU에서 이 칩셋의 속도에 따라서 이 CPU의 속도에서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의 연산 처리를 이 칩셋에 의해서 속도가 요놈하고 연동을 해주는 거예요. 램이나 CPU 연결 데이터 버스가 얘예요. 얘 칩셋이.
그러니까 이 칩셋 속도가 높은 걸 사야 돼. 그러니까 메인보드를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칩셋 속도가. 이 칩셋 속도에 따라서 메인보드의 가치가 틀려져요. 근데 메인보드가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작은 거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제 가격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돼. 이 칩셋이 요만한데 어차피 데스크탑에서 찾으면 돼요. 이게 데스크탑이 뭐 다 요만한 건 아니에요.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어. 빅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슬림은 아니에요. 슬림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확장성도 떨어지고 속도도 떨어지고 안정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단점만 있어요. 오로지 컴퓨터에 데스크탑에 의해서 장점 하나는 뭐냐? 작은 건데 열에 의해서 그것도 단점이에요. 작은 거가 축소시켜서 좋았는데 그 축소시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열이 많이 나. 단점이에요.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정화를 못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슬림보드는 10에서 20점. 그냥 안 쓴다는 얘기죠. 저는 안 써요, 아예. 슬림보드 배제합니다. 판매도 안 해요. 해달라는 데는 해줘요. 해달라는 해주는데 저 안 해요. 제가 구성할 때는 절대 슬림보드 안 씁니다. 슬림보드 판매도 안 해요. 왜냐하면 AS에다가 주고요. 됐다 말았다는 성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AS비도 안 남아요. 우리 기술자들이 나가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AS 한 번 나가면 그만큼 손해예요. 이거 나가면 AS가 없어요. 이거 나가면 AS가 너무 많아. 망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고기능 AS가 그 기술자들이 여기에 매달려야 돼. 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메인보드는 슬림보드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메인보드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CPU가 머리잖아요. 램이 바가지예요. 바가지 크기. 데이터 처리할 때 바가지 크기. 바가지가 크면 어떻게 해요? 2배로 램이 8기가보다 16기가 32기가 바가지가 커지잖아요. 데이터를 크게 보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한 방에 옛날 컴퓨터들 보면은 요렇게 열려. 그래 한 방에 다 열려 그래픽. 왜 이 차이가 속도가 아니라 램의 차이야, 램의. 그리고 로딩도 컴퓨터 게임할 때 로딩도 1, 2, 3, 4, 5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10, 20, 30, 40, 50, 100. 얘는 100을 쓰는데 1, 2, 3, 4, 5, 6%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10단위로 올라가요. 엄청 빠르게 로딩이 되죠. 그게 뭐냐? 램의 역할이에요. 램을 많이 넣어주면 데이터를 빨리빨리 옮기거든. 그 그래픽 데이터. 그래서 램이 많을수록 어떻게 그래픽이나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래픽이 좀 처리 속도가 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요즘 것들은 고화질의 동영상들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몇 기가 때 막 그래요. 영상들이 몇 기가 막 수십 기가 막 그래요. 게임들이. 그러면 이제 퍼 날리려면 렉이 없으려면 램 속도를 늘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 옛날에는 이제 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라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로 바꿨어요. 플래시 메모리에서 다시 이 메모리 속도로 리드라이트 쓸 때 이 읽기 속도하고 쓰는 속도를 어마무시하게 10배 정도 빠르게 됐어요. 그럼 이제 옛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크 드라이버만 바꿔도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만 바꿔도
10배 빨라지는 거예요. 리딩 속도가. 그러니까 옛날 그 노트북 버리지 마시고 하드만 바꾸시면 돼요. 하드. HDD를 플래시 메모리로 요즘 나오는 하드로 바꾸시면 속도가 개선되고 램만 조금 2배로 올려주시면 노트북은 한글 엑셀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옛날 컴퓨터들도 하드하고 램만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그냥 노트북은 그냥 쓰실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은 슬림보드를 앞으로는 사지 마세요. 일반인들은 절대. 회사용에서도 별로 비추천입니다. 뭐 싼 거 하시는데 그거 오래 못 가요. 1, 2년도 못 쓰고 자주 고장 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데이터 잘 날아가고 중요한 업무들 날아가고 짜증나고 그 손해가 더 크니까 이 슬림보드는 중요하다는 파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비추천이에요. 이게 10%, 20%. 반도 안 되는 거 누가 추천해 주겠어요. 전 비추천이에요. 배운 사람으로서 비추천. 1, 20% 거의 안 쓴다는 얘기죠. 3X 안 써요. 전 기본 안 써. 슬림보드 아예 안 써. 배제. 컴퓨터에서는 배제. 주어도 안 가죠. 기본 데스크탑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오늘부터는 컴퓨터 나중에 이제 오늘 컴퓨터 조립하실 분들은 메인보드에 어디부터 봐라? 칩셋. 이게 슬림보드냐 데스크탑이냐 2번째 봐야 될 거.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속도를 맞춰야 돼요. 얘랑 칩셋 속도하고 램 속도하고 CPU 속도하고 요거를 어떻게 80%로 맞추려면 요 세 가지의 속도를 80%로 맞추는 거예요. 요거를 잘 맞춰서 쓰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잘 맞추는 거예요. 속도를. 이거 속도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CPU 속도, 램 속도, 그다음에 메인보드 속도. 이게 가장 어렵죠. 메인보드 속도를 맞추는 게. 얘를 맞춰줘야 3박자가 잘 돌아요. 그 다음에 VGA 카드. 그 다음 중요한 게 파워를 적은 걸 쓰면 파워가 다운돼요. 항상 적은 거 쓰면은 얘가 파워가 딸리면 제 속도를 못 줘요. 그러니까 파워는 한 30%에서 20%가 여유 있게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한 500 정도 쓰고 싶다. 500 정도 쓴다. 500이 필요해. 500에서 600이 필요해. 한 700에서 800을 넣어야 돼. 700 정도. 그러니까 여유 있게. 파워가 딸리면, 파워가 약하면 제 성능을 못 해. 요즘 것들은, 그러니까 옛날 것들은 뭐 VGA 카드가 이래. 옛날 것들은 이렇게 작아. 이렇게 옛날 것들은. 그래서 옛날 것들은 500W에서도 600W에서 잘 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480, 뭐 380, 막 이게 VGA 카드들이 무식해. 그 컴퓨터 한 대 값도 넘어요. VGA 카드가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게 컴퓨터보다도 더 비싸. 이 VGA 카드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압이 엄청나게 먹어요. 전압이. 컴퓨터를 몽땅 통틀어서 먹는 것보다 이놈이 더 먹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GPU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픽 쪽에서 이게 봐도 인공지능 할 때 얘가 다 처리를 해요. GPU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픽, CPU. 얘도 CPU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쪽이 워낙 요즘에 많이 먹어요. 그래픽 카드에 또 그 연산 처리해주는 CPU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비싸요. CPU보다 가격이. 이 CPU
많이 비싸봐야 2, 30만 원이면 사요, 퍼스널을. 근데 뭐 480 같은 경우는 막 200, 300만 원이에요, 그래픽 카드. 그냥 막 20배, 30배, 막 10배, 막 그래도. 그래픽 카드 더 비싼 건 더 막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워낙 비싸요, 워낙.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가 요즘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파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속도를, 이 평준화 속도를 어떻게 맞출 거냐에 따라서 달라요, 조립이. 그래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CPU, 메인보드, 램, 그래픽 카드, 파워, 그 다음에 6번 하드, 네, 플래시 메모리, 속도. 그래서 얘도 이제 속도를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얘가 느리니까. 얘 뭐 수천 배 느리니까, 수백 배에서. 얘가 다 까먹는 거예요. 그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이놈이 제일 많이 까먹어, 속도를. 리드라이트가 제일 많이 까먹어. 그러니까 얘는 최대한 높이는 게 좋아요. 최대로 높여주는 게 좋아. 메모리도 이놈이 제일 많이 까먹는 거예요, 둘 다. 얘는 속도가 최고로 높여주는 게 제일 좋아, 컴퓨터에서. 나머지들은 다 빨라. 얘는 저렴한 거 써도 돼. 자, 싱글 코어. 자,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5.0이야, 싱글 코어가. 5.0이야. 가격은 100만 원이야. 4.5야. 가격이 20만 원이야. 이 80만 원을 가지고 얘를 올리면 같은 속도라도 얘 쓴 거하고 싱글 코어 5.0보다 4.5 쓰고 얘 두 개 속도 올린 게 컴퓨터의 사용 속도가 올라가요. 얘는 기본 80이야. 얘 낮으면 기본 60이야, 속도가. 같은 돈인데 얘가 더 비싸죠, 지금. 그러니까 일반 인터넷에서 사는 가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CPU만 됐다 비싸고 나머지 값은 똥값이야.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속도가 60이야. 가격은 30% 상승. 가격이 30% 상승. 얘는 속도가 80이고 가격이 저렴. 속도는 20% 올라갔고 성능 좋고 안정성 있고 낙제 점수. 컴퓨터 조립할 때 CPU만 됐다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속도를 잘 맞춰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이 6개를 잘 맞춰주면 굉장히 좋은 컴퓨터가 나와요. 칩셋, 속도가 좋아야 돼요. 안정성, 파워 쪽에 열판이 잘 돼 있는지, 요거 구조들 보고 칩셋 속도가 어떻게 됐나. 메인보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검색 못하면 이거 다 잘 맞췄다고 하더라도 얘에서 속도가 다시 30% 내려가요. 그래서 50%밖에 안 나와요. 메인보드 잘못 선택.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메인보드. 컨택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 칩셋 속도를 볼 줄 알아야 돼.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메인보드. CPU 높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최상으로 만들려면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뭐 5.0이나 4.0이나 그 돌릴 수 있는 게 프레임이, CPU가 높다고 해서 프레임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픽이 높아야 프레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0이나 5.0 메가나 뭐 0.5 정도는 우리가 눈으로 표시도 안 나고, 잘 주파수가 60Hz가 초당 60Hz가 초당 주기로, 이게 한 주기예요. 한 주기 플러스 마이너스, 요 한 주기가 60번을 계속 하나 둘 셋 넷, 이 사이클이 계속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60번을, 이 전구가, 우리가 전구가 깜빡거리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위에 보면 이 전구가 60번, 우리 눈이 그렇게 바보예요. 60번만 깜빡깜빡 막 해줘도 깜빡이는지를 몰라. 영화 같은 거 영상이, 그 만화가 8에서 16, 그 다음에 16에서 조금 20에서 30까지가 영화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30 프레임만 돼도 끊어지는 게 별로 못 느낀다고. 근데 60 프레임만 나와도, 이 헤르츠만 나와도 전구를 봐도 깜빡이는 걸 못 느껴요. 근데 메가는 10의 6승이에요. 60도 표시를 못 하는데 0.5, 그러니까 10에 5, 그러면은 5개잖아요. 5, 1, 10, 100, 1000만, 10만, 50만 헤르츠.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니야. 못 느껴. 0.5 메가헤르츠 못 느낀다. 못 느껴. 이거 못 느껴. 그 의미 없는 숫자야. 5메가나 4.5메가나 4.7메가나 5.5메가나 의미 없어. 싱글코어.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자, 코어 숫자예요. 코어. 자, 싱글코어가 5메가 나와. 근데 멀티코어가 2개야. 근데 4.5에 멀티코어가 8에서 8코어야. 그러니까 4.5가 8개를 일하는 거죠. 5코어로 2를 일해. 어떤 CPU가 좋을까요? 얘가 좋죠. 얘가 8코어가. A코어가. 왜? 4.5로 8개가 일하잖아. 8마리가 일하잖아. 5코어로 2마리가 일하잖아. 일하는 게 스레드가 그거예요. 손이야, 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스레드 손이라고 그랬는데, 코어가, 자, 손이 많은 놈이 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2개밖에 없잖아. 2개 10손가락이 있잖아. 근데 자, 이게 손가락이 10개가 있어야 일을 하는데 하나씩만 있어. 굉장히 힘들지. 일하기가 힘들잖아. 이런 게 10개, 8개가 있다고. 2개만 있고. 그 8배. 그러니까 4배로 빠르잖아. 이거 0.5는 인식도 안 돼. CPU를 고를 때 코어 수로 더 높은 걸로, 코어를 이왕이면은 뭐 4.4, 4.5나 5코어다, 싱글 코어가. 이거 같은 속도에서 코어가 8이다. 그럼 당연히 가격도 비슷해, 괜찮아. 그럼 이거를 선택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5코어에서 싱글 코어가 5코어에서 코어가 16코어야. 가격이 막 3배 차이나.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금액으로 이거 올리고, 램 속도 올리고, 하드 속도 올리고, 그래야 속도가 올라간다. 파워 올리고, 부가적인 걸 올려줘야 돼. 얘는 가장 빨라, 가장. 이걸 컴퓨터에서. 그래서 누가 까먹냐? 이놈 까먹고 속도가. 비젤 카드는 얘도 까먹고 얘도 까먹고 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들이 CPU는 무던히 빠르기 때문에 얘가 속도를 까먹는 게 아니에요. CPU는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까먹는 거예요. 가장 많이 까먹는 게 하드야. 제일 느려. 쓱 읽고 쓰는 게 제일 느려. 그러니까 수 미리초에 굉장히 느려. 쓸 때 받아들일 게 엄청 느리잖아요. 쓰는 속도가 엄청 느리다고. 그러니까 속도는, 컴퓨터의 속도는 얘가 다 까먹는다. 근데 얘 속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얘 속도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노트북에서 하드를 바꿔주라고, 램하고. 그러면은 10년 전 컴퓨터도 빠르다고. 이게 다 까먹는 거예요. 속도가, 하드가. 컴퓨터는. 간단하게 컴퓨터 어떻게 맞춰야 되면 좋을까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요거 말고 이제 나중에는 더 세밀하게 한번 콘텐츠를 열어서 각 부속에, 제가 이제 전자계산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속, 이 메인보드 고급으로 들어가면 각 소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왜 이 메인보드가 가장 중요한지. 이 메인보드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일을 다 해요. 여기 다 있잖아요. 입출력이 여기 다 있고, 이 입출력 장치가 이거예요. 이걸 관장해주는 CPU가 따로 있고, CPU 관장에는 전원부가 따로 있고. 가장 중요해요. 열판이. 이게 여기에 열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 램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VJ 카드 여기에 박히고, 파워 이쪽에 박히고. 하드에 사타 하드가 여기에 걸려 있고. 그래서 이 메인보드에 모든 게 다 들어가서 마더보드라고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예, 그래서 컴퓨터에서 기본적인 거는 얘를 분석을 잘해야 돼.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메인보드를 분석해서 컴퓨터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 메인보드에서 언급을 안 해. 그래서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싼 것도 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호구가 된다. 호구. 아, 컴퓨터 나 되게 싸게 샀어. 나 엄청 좋아. 성능 되게 좋아. 아, 그런 컴퓨터는 없습니다. 바보예요. 그냥 내가 당했다고 보면 돼. 당했다. 어디? 나는 호구다. 인터넷에 사는 족족 호구다. 왜? 이거 가장 싼 거 조립해. 아까 가장 싼 거 조립하면 어떻게 된다? 10%에서 20%. 속도 같은 속도에서 30% 저하. 그리고 3배에서 2배에서 3배 속도 저하. 열 엄청나. 오래 못 써. 불량 많아. 다운 심해. 예. 엄청나게 안 좋은 것들만 다 있어. 그러니까 메인보드를 모르고 하면 장님이야 마찬가지. 컴퓨터.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를 모르고 조립하면, 컴퓨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이름 있고 비싸고 그럼 다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컴퓨터가 가격은 30% 높고 속도는 저하된다. 인터넷에 파는 컴퓨터들이 다 이래요. 30% 더 많이 주고 속도는 다운이야. 굉장히 그냥 호구죠, 호구. 그래. 모르고 사면 호구가 되는 거야. 호구가 될 수밖에 없어. 컴퓨터를 조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안 봤던 메인보드를 봐야 된다. 가장 중요해. CPU는 4.0이건 5.0이건 의미 없다. 그냥 저렴한 거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사용해라. 100만 원대, 200만 원대 사봐야 소용한 거지. 그 돈으로 주변 기기들 한 컷, 두 컷 올려라, 속도를. 그래야 컴퓨터 속도가 올라간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이거 세분화해서
분리해서 진짜 전문가처럼 직접 조립할 정도로 그 고급 사양으로도 알려드릴 테니까 컴퓨터를 조립하는 재미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시면은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좋은 컴퓨터로 일반적인 게 저는 이제 중상위권으로만 딱 한 모델로 해가지고 잡아서 올립니다. 그래서 많이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두 갈 품목으로 해서 저희 그 유튜브에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사고 싶으신 분은 연락도 주시고 뭐 재미로 하시고 싶고 직접 조립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사양을 띄워놓을 거예요. 그럼 그거 보시고 조립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르시면은 직접 배우러 오셔도 됩니다. 다 알려드리니까. 예, 하드웨어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은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